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미술학원의 배 선생이고요. 저희 선생님,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캠퍼스 이정욱 원장입니다. 네, 저희 길미술학원 분당 캠퍼스 원장님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2021학년도 입시 설명회, 온라인 비대면 입시 설명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자리에 모였고요. 저번에 했던 이제 기초 디자인 파트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총체적인 어떤 디자인 입시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까요? 오늘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네. 1부에서는 2021학년도 입시 변경사항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입시 변경에 대한 일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일러주신다고요? 먼저 입시 일정 안내입니다. 네. 수시와 정시로 구분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먼저 보시는 화면은 입시 일정 중에 수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입시 일정이 2주 정도 뒤로 미뤄졌는데요. 네. 수시에서는 다행히 전형 기간이 단축되거나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불리를 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에서 저희들이 봐야 할 내용은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는 학생에게는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1학기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8월 31일까지고요. 2학기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11월 30일까지였는데 네. 올해는 1학기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9월 16일까지, 그리고 2학기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12월 14일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약 한 2주 정도 네, 2주가 미뤄졌다고 조금 보시면 더 되게 미뤄졌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하고 또 전형 기간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요. 변경 전에 입시 일정이 있는데요. 혹시 변경 전에 입시 일정하고 새로 바뀐 입시 일정을 혼돈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네. 다음으로 또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시 일정입니다. 네. 수시와 똑같이 2주 정도 연기가 되었고요. 네. 그런데 수시와 좀 다른 점이라고 보면 기간이 좀 단축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었는데 네. 정시에서는 기간이 좀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단축된 기간을 살펴보면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뒤에 원서 접수까지의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입시 전체 일정으로 볼 때 끝나는 시점은 동일한데 네. 앞쪽에서 2주 미뤄졌던 기간이 정시 쪽에서 네. 그 부분별로 기간이 좀 단축됩니다. 그래서 네. 최종 마감이 되는 일까지는 일정이 전년도와 거의 흡사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전형 기간이 있는데요. 전형 기간에서 당초 계획은 군별로 9일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8일씩으로 줄어들어서 거기서도 한 3일 정도 네.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가나다군 입시 전형이 다 끝난 뒤에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때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정이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네. 전년도 대비나 혹은 2021학년도 원래 기간 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입시 마감일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변경된 일정이 있으니까 좀 부분적으로 자세히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나한테 불리하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이 이런 기간만 놓치지 않는 선에서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음은 원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시 전형 간소화 방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수시에서 6개 대학을 쓰고요. 네. 정시에서 3개의 대학을 쓰는 것이 네. 일반화되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수시와 정시 나눠서 살펴보면 네. 수시에서 실기와 비실기 전형, 정시에서 실기와 비실기 전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에서 실기 전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괄 합산 전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단계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실기 전형에서는 또 어떻게 다르죠? 네, 비실기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시 또 네. 나눠서 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 모집 역시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실기 전형에는 수능 전형하고 실기 전형이 구분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고 또 비실기는 또 어떻게 나뉘죠? 비실기 전형은 말 그대로 그냥 실기를 보지 않는 네. 수능만 반영하는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네, 2021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대학별로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설명드릴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네. 첫 번째 대학교 서울대학교입니다. 네. 이번 입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학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변화가 생겼고 입시 전반에 네. 걸치는 영향력 역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대학으로는 홍익대학교가 있고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네. 있지는 않지만 네. 세세한 내용의 변화가 있는 대학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고려대학교. 네. 올해 입시의 변화폭이 조금 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학교. 변화의 폭은 크지 않고요. 정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역시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시에서 네. 의미 있는 변화 정도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이화여대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네. 올 입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시, 정시 모든 면에서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역시 정시에서 의미 있는 변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변화의 폭이 조금 크게 있습니다. 수시에서 변화의 폭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대학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큰 변화는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네. 정시로 옮겨졌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외에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요. 수시에서 실기 전형만 이동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정시로의 변화는 가나다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성적이라든가 또 경쟁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도 변화가 있고요. 학생부 중에서 내신을 서울대학교에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국어하고 탐구 두 과목 반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수학이나 한국사, 영어 모두 시험을 봐야 하지만 등급별 감점으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역시 바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홍익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고요. 네. 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3개의 영역 혹은 2개의 영역의 등급의 합이 네. 6에서 7로 바뀌고 네. 7에서 8로 바뀌고 네. 8에서 9로 바뀌고 네. 네, 이건 전형별로 네.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한 개의 등급씩 위로 올라갔다는 것 네. 이것이 바뀐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반영비가 네.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변화의 핵심은 영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영어 반영비를 대폭 감소시키고 네. 국어나 탐구에서 네. 반영비를 상승시키는 네. 이런 쪽으로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또 공부를 좀 타겟팅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네. 보면 또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한 변동사항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올해 고려대학교 변화의 폭이 큰 대학교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기존에 없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정시 모집 인원이 50명인데 네. 이 중에 1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에서 모집하는 걸로 바뀐 것이죠. 이제 수시가 좀 줄어가는 추세인데 특이하게도 고려대학교도 수시가 개설이 되었네요. 네, 대학별로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을 왔다 갔다 이렇게 바꾸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고대의 경우
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수시 모집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또 그 부분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겠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이화여대의 네. 대폭 학생부 종합전형 감소가 있었는데 네. 고대가 등장함으로 해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변화는 정시에서 고려대학교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걸로도 예측이 됩니다. 네. 모집 인원수가 줄면서 네. 지원하려는 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경쟁률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대학교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수시에서 변화가 있고 정시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수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의 전형 방법이 좀 변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일괄 합산 전형이었는데 네. 이번에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꾸는 것이. 근데 왜 바꿨나 싶어요. 지금 바뀐 전형을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6배수를 입상 실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2019학년도나 2020학년도를 봐도 경쟁률이 6대1이 넘는 학과는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네, 의미 네. 없는 변화죠. 네, 그러면서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네. 학생부, 입상 실적, 면접 네. 이 세 가지를 보고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시에는 약간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는데요. 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중에 네.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기존에는 수학을 타 과목으로 대처하거나 이럴 수 없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올해부터 수학이 탐구 과목을 네. 대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수학을 좀 한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 희소식일 수 있지만 또 아무래도 미대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또 대개는 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도 또 큰 변화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화여대는 서울대학교하고 더불어서 21학년도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 전 학과가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폐지되고 네. 서류 전형으로 전면 다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이화여대에서는 디자인학부만 수시에서 서류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서류 전형으로 모집을 하면서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수시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면서 모집 인원은 대폭 감소하고 네. 정시로 그 모집 인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네. 실기고사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이것도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특히 디자인학부의 경우 아직 자세한 내용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네, 그동안 한 장의 실기를 봤던 것에서 두 장의 실기, 실기 1, 실기 2 네, 이렇게 변화된 실기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은 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네.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고를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전년도에 어떤 합격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네. 정시에서 네. 모집 방법도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기대인데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또 변동사항 어떤 게 있죠, 선생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큰 변화는 없고요. 네.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각디자인과하고 금속공예과 네. 여기에서 적은 인원이 생겼다. 이것이 바뀐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정시의 비실기 네.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변화가 더 있는데요. 네. 정시에서 비실기 전형에서 네. 수학을 반영 안 하는 대표 대학으로 서울과학기술대가 있는데요. 네. 산업디자인학과의 경우 수학을 반영하는 걸로 네.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소폭 변화했다는 거.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립대학교
대한 변동사항 있다고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올해 변화의 폭이 좀 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시로 모집했던 모집 인원을 전면 다 없애고 정시가 폐지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시에서 전원 다 선발하는 이런 입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정시 모집이 없어져서 변화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정시에서 주요 대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영향력은 상당히 생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수시 모집에서 시각 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두 개의 학과가 모집 인원도 좀 달랐고 반영 방법, 전형 방법도 좀 달랐는데요. 네. 이번에 두 개의 학과가 동일하게 네. 전형 방법을 통일시켰습니다. 10배수, 3배수, 네. 최종 선발 네. 이런 쪽으로 1, 2, 3단계 전형을 치르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변동사항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도 소폭 변화가 있는 학교고요. 네. 가군의 영상영화학과가 네. 있는데 그 학과가 나군으로 네. 모집군을 변동했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이렇게 많이들 썼었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이 좀 아쉽겠네요. 네, 그동안 건국대학교는 가나다군을 네. 두루 걸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올해 모처럼 만에 모든 학과가 나군에서 뭉쳤습니다. 아주 치열할 수 있는 상황 될 것 같고. 네. 네, 과별로 이제 중복 지원을 하기는 어려워진 거고요. 네. 그리고 학생부 네. 반영이 폐지됐습니다. 아예 이제 수능과 실기로만. 네. 네. 그리고 정시에서 네. 수능 반영비가 네. 기존에는 학과별로 다 달랐는데 네. 이번에 통일돼서 동일한 반영 비율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제 어느 과가 좀 더 가기 쉽다 뭐 이런 말은 전혀 네, 무용지물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 변화의 폭이 좀 크게 있는 학교입니다. 네. 수시에서 네. 산업디자인학과의 실기가 네. 기존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네. 기존에는 소묘 한 장, 네. 디자인 한 장을 보는 전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 소묘 한 장이거나 네. 혹은 디자인 한 장이거나 네.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걸로 네. 바뀐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예과나 뷰티산업학과는 기존 실기 전형 그대로 치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양대학교에 대한 변동사항인데 이번에 또 좀 큰 변화가 있다고요? 네, 한양대학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에서 모집하던 특기자 전형 역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두 전형이 폐지되고 수시 실기 전형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네. 다단계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한양대학교 서울하고 동일하게 1단계에서 20배수를 선발하는 전형, 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네. 국민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국민대학교처럼 수학이 네.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네. 바뀐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예년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치룰 때가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네. 선택의 폭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대학이 네.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선택의 폭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학교들에 대한 어떤 입시 전형에 대한 변동사항 이제 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1부고요.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2부에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